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황정현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 결과가 나올 일주일 후가 늘 걱정이 되는데 아마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고장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데 어머님들께서도 자녀 교육이나 가사 이런 일에 너무 몰두하시다가 건강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0년대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 솔개라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네. 첫 번째 가사가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나, 나라는 솔개처럼 이렇게 돼 있죠. 네. 정말 솔개처럼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서 갈등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말하기와 관련해서 좀 제가 강의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들께서는 평소에 자녀들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시는가요?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이 보면은 아이들은 학교 학원이다 다니다 보고 어머니들도 가사 이렇게 서로 바쁘다 보면은 사실은 얼굴 마주치고 대화할 기회가 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머님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또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지요.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인데 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는데 막내가 은근히 내펴오더니 돈이 모자라서 큰일이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모자라 큰일이냐 그랬더니 뭐 하려고 쓰려고 하는 돈이냐 했더니 무기를 좀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무기 그랬더니 무기 이름을 잔뜩 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한 돈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따졌더니 아빠는 말이지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무슨 얘기 했더니 진짜 돈 말고 사이버머니라는 게 있대요. 아마 컴퓨터 게임에서 하는 그런 사이버 게임 있는가 봐요. 거기에서 서로 이제 무기를 뺏기고 하면 또 사이버머니를 저축했다 또 이런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또 나도 역시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저는 가능하면 이제 아이들은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루에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저녁은 집에서 가족도 같이 먹는 건 늘 지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교적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또 엉뚱하게 그런 문제에서는 또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지 않거나 또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거나 남녀 간에 이런 세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살아야겠는데 말이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말이 잘 안 될까? 또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고 감정만 상하고 돌아서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 등등에서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화제에 맞게 말하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제에 맞게 말한다는 것은 처음 만난 사람과 혹은 또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과 친밀하게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화제에 맞게 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상도 청년하고 서울의 처녀가 처음 데이트를 하는데 남산을 갔다는 거예요. 남산을 갔는데 두 사람이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경상도 지역에 자랐기 때문에 한 사람은 서울에 자랐고 또 서로 사투리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죠. 남녀 간의 문제니까. 어쨌든 둘이서 데이트를 갔다 남산으로 갔는데 하도 할 말이 없고 남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할수록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마침 그때 보름달이 둥그렇게 떴는데 여자가 꺼낸 말이 달을 화절해서 참 달이 밝네요 그랬거든요. 그때 남자 대뜸 하는 말이 보름달인가 밝지 뭐. 그래도 대화가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공통된 화제가 있으면은 상당히 대화가 부드럽게 진행돼서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말하고 듣는 사람 사이에서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화제에 맞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아마 2000년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 세대간을 뛰어넘어서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공통된 화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사용주고 노동자고 월드컵 얘기 나오면 하나가 돼버리고 그냥 처음 하는 사람끼도 그냥 월드컵 얘기하면 화제가 만발해서 그냥 이 얘기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전 그런 경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때 화제에 맞게 말한다는 것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잘 이어주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는데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어머님들께서는 요즘 아이들이 어떤 화제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 잘 아세요? 아니요. 아마 가정에서 청소년기 접어들면 어머니하고 서로 대화를 잘 안 하려는 특성도 있잖아요. 네. 가정에서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학교 생활은 특히 가보지 않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와서 어떤 화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고 나서 또 말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자 보시죠. 게임을 자주 하는데요.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게임을 자주 해요. 요즘에는 공부 얘기 많이 하고요.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는 건요. 미니 홈페이지인데요. 그 미니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다른 친구가 그걸 보고 와서 자기 홈페이지로 가져가서 자기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런 게 요즘에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유행하는 미니 홈피나요. 채팅방 같은 것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동영상 강의 같은 것을 받아서 보기도 하는데요. 잘 보셨죠? 네. 아마 어머님들께서 짐작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전혀 짐작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래서 자녀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잔소리가 되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화제에 맞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들, 즉 말을 듣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가, 또 무엇으로 가지고 고민하는가, 또 어떻게 그 아이가 어떤 문제 해결할 때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에 접근하는 것이 그 화제에 맞게 그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가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대화 예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화 예를 중심으로 해서 화제에 맞게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머님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자, 한 분은 할아버지 역할 맡으시고 한 분은 이제 그 손자 역할 맡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잘 들으시고 좀 생각해 보시다 합시다. 자, 수고하신 분들 박수를 한번 주세요. 네. 네, 시작하시죠. 할아버지, 자두 좋아하세요? 자두? 그럼 좋아했지,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늙어서 그런지 이제 신 것은 딱 질색이야. 할아버지, 옛날에도 자두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보다 크기는 좀 작았지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지. 자두의 김밥 말이에요.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 자두의 김밥이 뭐냐? 요샌 자두를 김밥에 넣어서 먹냐? 아이고, 할아버지, 먹는 자두 말고요. 가수 자두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네. 야, 이 녀석아, 간더라, 간도. 나도 머리 아프다. 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자,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화제가 맞지 않으니까 이 얘기가 연결이 안 되죠. 손자는 요즘 유행하는 어떤 그 가수의 아마 이름이 아마 자두인가 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있어서 화제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뒷얘기가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 간이나 남녀 간이나 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화제에 맞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군대 갔던 남자들은 말이죠. 술을 마시면서 대표적인 화제가 군대 얘기죠. 여자들은 군대 얘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안 가봤고 경우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두 번째는 또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축구 얘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집니다만은. 그래서 비교적 여자들은 또 축구에 대한 관심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가 군대에 가서 축구한 얘기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여자가. 전혀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녀 간의 문제도 역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제에 맞게 말하기란 것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걸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제에 맞게 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황을 고려해서 말의 내용을 갖다가 선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의 내용을 선정을 할 때 좋은 화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좋은 화제라는 것은 말하는 목적에 맞는다든지, 또 듣는 사람의 호기심을 매여 불러일으킬 수 있다든지, 또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이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의 내용, 이런 것들이 화제에 맞게 말하기에 있어서 좋은 화제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제에 맞게 잘 말하는 경우와 화제에 맞지 않게 말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두 가지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수빈아, 머리 예쁘게 잘랐구나. 엄마, 이게 예뻐요? 너무 창피해서 학교도 못 가겠어요. 괜찮아. 산뜻해서 보기도 좋고 예쁜데 뭐. 엄만, 요즘 머리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면서. 모르게 왜 몰라. 학생이 외모에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면 다 예뻐져. 엄만 공부 빼면 할 말이 없어. 공부 정말 지겨워. 자, 여기서 엄마와 수빈이 사이에 대화가 잘 이어지질 않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번 어떤 어머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야, 말씀해 보세요. 수빈이는 머리 얘기만 하고요. 어머니는 공부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엄마와 수빈이 사이의 대화를 좀 분석해 보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수빈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머리 모양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 모양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죠. 즉, 엄마는 예쁘다 그러고 수빈이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같은 머리 모양을 놓고. 그거는 바로 머리 모양에 대한 자기 중심적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예쁜다,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 딸을 갖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머리 모양에 대한 좀 더 충분한 근거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냥 무조건 예쁘다고 이렇게만 하니까. 그리고 또 수빈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세대에서 그런 머리가 참 예뻤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 또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얘기 부드럽게 연결될 텐데, 그는 근거나 예를 들지 않고 그냥 서로 그냥 예쁘다 아니다고 싸우는, 그러니까 모두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제에 벗어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화제를 잡고 있으면 그걸 쭉 연결해 가야 되는데 엄마가 화제에 벗어났죠. 학생이 머리에 신경 써서 공부하라고 연결시켜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화제로 진행되다가 화제에 벗어나니까 역시 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제에 맞게 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심이라든지 또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관심을 무시하거나 또 화제를 가지고 엉뚱한 화제로 또 비화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두 번째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음악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만 요즘은 통음악 들을 여유를 갖기가 어렵군요. 다 그렇죠. 저도 옛날엔 음악을 참 좋아했는데 요샌 도무지 조용히 앉아 음악을 감상할 틈이 나야 말이죠. 주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어느 한 종류만을 깊이 좋아할 정도는 되지 못하고 대중가요나 클래식을 두루 듣는 편입니다. 이 두 남녀 간의 대화는 상당히 뭐예요? 순조로운 편이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A에 비해서 그렇죠. 이 두 남녀 사이의 대화가 순조로운 이유는 뭘까요? 예. 서로 간에 공통된 취미를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취미를 갖고 화제를 삼아서 두 남녀가 대화를 하니까 상당히 얘기가 잘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 두 남녀가 처음 만났을지도 모르는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도 저렇게 대화가 잘 되면은 앞으로 아마 결과가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그 좋은 화제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에 알맞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수빈하고 엄마 예를 보듯이 말이죠. 상대방의 관심에 맞는 말을 갖다가 일단 긍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말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관심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다툼이 되거나 말이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그 두 남녀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된 취미를 갖고 얘기할 때 상당히 부드럽게 잘 연결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는 해당하는 무난한 화제가 참 좋아요. 이럴 경우 낯선 사람을 만났을 처음의 경우인데 되게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인사말이 되게 날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날씨 같은 얘기나 아니면 이제 그 당시 시사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그 무난한 화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듣는 사람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문화적인 그 특성이 달라가지고 오해가 생기는 건 가끔 있어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나게 되면은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죠. 나이가 몇 살이냐, 고향이 어디냐, 직업이 뭐냐. 근데 외국 사람들 그걸 아주 질책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네가 관심을 갖느냐. 공적인 관계에서 얘기하자. 그런 게 있고요. 또 말하는 태도에서도 보면 말이죠. 그 우리나라 사람은 좀 교수님이라든지 그 선생님한테 그 앞에 가게 되면 눈을 좀 다소곳이 내리 깔고 얘기를 들을 때가 예의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유학생이 외국 가가지고 그 지도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눈을 내려 깔고 들었더니 굉장히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야만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눈을 깔고 있다는 건 내 말을 뭐예요? 무시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화제에 맞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좋은 화제를 이렇게 선정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화제를 선정했다고 해서 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적절하게 그 화제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화제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이어가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화제를 이어가기 위한 또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그 적절한 화제를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말할 무엇을 갖다가 부탁하거나 또 요청할 때 또 어느 장소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친구 졸업식에 축하하러 갔어요. 그런데 야 졸업식 축하해. 그런데 내 돈 언제 갚을래? 그러니까 졸업식장에 가서 졸업을 축하하는 데까지는 화제 잘 맞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내 돈 언제 갚을래라고 해서 뭐예요? 이어지는 상황에서 뭐예요?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욕을 느낄 수 있는 그 친구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간대. 적절한 시간을 어떻게 잘 선정해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부탁하거나 뭘 요청할 때 그 시간대, 즉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저녁에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서로 이제 돈 문제로 싸운다든지 또 그럴 때 그 아이가 돈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100% 거절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아침에 바쁜 시간에 돈 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필요한 그 자기 목적을 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얘기를 잘 이어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몰려가서 그 위로를 해주는 자리에서 친구 중 한 사람이 신혼 재미를 갖다가 깨가 쏟아진 얘기를 갖다가 해놓으면은 상황에 맞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 속담에 불난 집에 뭐예요?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말죠. 그래서 좋은 화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화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할 때는 이러한 적절한 장소와 시간과 뭐예요? 상황의 문제를 잘 뭐예요?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화제에 맞게 대한 말하기를 쭉 살펴봤어요. 자, 화제에 맞게 말하기란 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나 할 정도로 말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사용될 때는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되지만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주 그 사람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나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보면요, 뭐 세대 간의 문제, 그게 뭐 우리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문제. 이거는 뭐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용자나 그 아니면 그 노동자의 그 어떤 이해관계에 대립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서로 반대되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말을 하고 살아가고 또 그 말을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뭐예요? 서로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적절한 화제에 맞는 내용을 잘 선정을 하고 그걸 잘 이어가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우리는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이솝우화에 이런 게 있어요. 이솝이 원래 그 아주 지혜로운 노예죠. 그런데 그 어떤 그 주인이 여러 친척을 초대해서 아주 그 성대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사가지 와서 대접을 해야겠다. 이 세상 뭐가 가장 귀중한 것인지 네가 생각을 해서 사가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솝이 시장을 나가서 뭘 샀냐면요. 혀를 사왔어요. 짐승대 혀를 다 사가지 와가지고 그걸 요리를 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요리냐 했더니 그 동물의 혀 요리다. 그 주인이 왜 혀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냐 했더니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즉,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혀를 사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그 싫어하는 그 친구들을 대접을 마지못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사와라 하고 또 보냈는데 이번에도 또 혀를 다 사가지고 온 거예요. 혀를 사가서 또 혀요리인데 왜 이번엔 또 혀를 사왔냐 그랬더니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은 바로 뭐예요? 사람의 관계나 다 깨어지고 혀가 인간관계를 갖다 해치는 마치 도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혀를 사가졌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 면, 긍정적인 면과 뭐예요? 부정적인 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이 말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말하기와 관련된 그러한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생활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관련된 것은 화제에 맞게 말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 선정도 중요하고 이어질 그런 그 상황, 시간이라든지 적절한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어떤 장소에서 말하느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연결해서 말하는데 그 가운데 정의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즉 태도 부분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에 대한 배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그런 문제. 예를 들면 you 메시지라는 게 있고 I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you 메시지라는 것은 말을 갖다가 상대방에다가 초점 맞춰놓고 상대방을 자꾸 공격하듯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you 메시지 방법이에요. I 메시지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되 상대방을 잘 배려해서 자기의 생각을 뭐예요?
잘 정리해서 말하는 그런 방법을 아이메시지를 그래요. 대개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고 생활하다 보면요. 화제가 자꾸 바뀌게 돼요. 처음에 막 신혼시절에는 뭐예요? 아파트를 사는 게 부부간에 뭐 화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사냐, 몇 평짜리 사느냐,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이런 게 한참에다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그 다음에 아이의 양육 문제가 또 뭐예요? 또 새로운 또 화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맞벌이를 하게 되는데 시부모에 맡겨야 되느냐, 친정집 맡겨야 되느냐, 직장을 간둬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한 화제를 갖고 한참 얘기를 해요. 하다가 이제 아이가 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교육이 또 화제가 되죠. 근데 그때쯤 되면 아빠는 굉장히 바빠져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접어들어가게 되면 사실 한참 할 때가 됐죠. 그럴 때 이제 아빠들은 교육이라는 화제에 잠깐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 가산과 그 다음에 아이 교육 문제가 더 하죠.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데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교육 문제를 갖다 내세우면은 아빠는 아빠대로 또 뭐예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러.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교육 문제로. 그러다가 아이를 갖다가 이제 대학까지 맞춰놓은 그 다음에 뭐예요? 시집 장가 보내는 게 또 하나의 화제가 등장하죠. 시집 장가를 보내고 나서 뭡니까?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 부부가 결혼해서 노년 생활까지 가는데도 뭐 말이죠. 끊임없이 뭐예요? 화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뀌는 점에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그 상황에, 시간에, 장소에 뭐예요?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부부관계, 고부 간의 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가 모두 순조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나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말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생각해서 아이메시지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좋겠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말하기와 관련해서 이제 한 두 번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화제에 맞게 말하기를 정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말하기에 있어서 이런 화제에 맞게 말하고 좋은 화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상황에 이어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강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